자, 개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기억은 맞지? 두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면 A와 B보다 다 독립이다. 결국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교집합이 곱하기가 돼야 하잖아. 그럼 볼게. A, B가 독립이고 기본 전제가 PA요 B는 PA 곱하기 PB랑 같다는 얘기예요. 맞지? 자, 이제 나는 A하고 B가 독립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 PA교 B요 또한 PA 곱하기 PB요 꼴로 나타낼 수 있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A교 B요는 A에서 A교 B를 빼더라 똑같이 나요. 맞습니까? A교 B요가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여기 해당되잖아. 맞지? 그러면 A에다가 가운데 A교 B를 빼거랑 같지. 맞지? 그런데 조건에서 A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제 PA로 묶어주시면 이게 이제 1 빼기 PB가 되는 거고 1 빼기 PB가 PB여가 되는 거다. 맞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교집합이 곱하기랑 같으니까 A하고 B하고도 독립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고3 때 이거 증명 나올 수 있어. 시험 볼 때. 알아, 이해하시면 돼. 이해. 자, 니은 A와 B여가 서로 배반이래. 배반 뜻이 뭐니? 성질이 뭐야 배반 뜻이? 두 그거의 거식이야? 대체 뭐야? 느낌 알잖아. 공사기 표현해. 배반 뜻이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 그래. 서로 A하고 B의 공통이 없다는 있어. 이렇게 이 뜻이지. 그렇지? 이거는 요 A를 B가 둘러싼 거와 같은 얘기지. 이 뜻이잖아. 요때 요럴 때 P B바이 물어봤잖아. P B바이. 그럼 P B바 A는 뭐였니? 뒤에 거분의 교집합이지. 뒤에 거분의 교집합이란 말이야. 이 그림 보시면 A교 B가 A랑 똑같잖아요. PA분의 PA니까 1이 맞겠네요. 1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디귿 이거 좀 별표 해주세요. 자, 두 사건에 서로 배반이면 A와 B는 독립이다. 지금 용어가 3개 나와. 독립이란 말이 있고 용어가 있고요. 종속이 있고요. 배반이 있습니다.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독립 뜻이 뭐였니? 독립은. 자, 상대방 사건이 확률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맞지? 확률이 변하지 않을 때고. 배반은 뭐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률이 변할 때고. 배반은 뭐니? 아까 이제 배반 뜻이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렇지?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상대방 확률이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배반이면 A, B가 배반이면 교집합 확률이 얼마입니까? 일단 0이지 0. 그렇지? 그리고 A하고 B가 독립이면 그렇지? A, B가 독립이면 PA교 B는 뭐랑 같은 거니? PA 곱하기 PB야. 근데 기본 전제가 PA하고 PB는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확률이 지금 다르지. 그렇지? 다르잖아. 따라서 뭐가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겠지. 따라서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종속이 되는 거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일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미음입니다. 자, 4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A, 6 이하
6 이하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 B.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 되기 위한 모든 m의 값을 구하래. 자, 수료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할 때 두 가지를 떠올려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네분한 사건하고 세분한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말을 나오면 첫 번째, 독립일 때 확률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네모의 확률은 네모가 세모의 확률과 같아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기억할 거는 네모와 세모의 교집합의 확률은 곱하기와 같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보겠습니다. 자, 사건 A가 홀수고 6 이하 자연수 m에 대한 m의 약수가 사건 B래. 가볼게. 먼저 사건 A 뭐가 이 홀수? 135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건 A 확률은 주사위 던지면 6분 산이 얼마 되는 거야? 2분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첫 번째 게임 볼게요. 지금 네모가 A입니다. 또 나는 이제 그 A와 B가 2분을 되는 걸 고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M의 값은 몇 개 있죠? 1, 2, 3, 4, 5, 6이 될 것이고요. M에 따라서 사건 B. 사건 B가 뭐라고? M의 약수야. M이 1이면 1의 약수 1밖에 없습니다. 맞죠? M이 2면 2의 약수 2가 있고요. 3이면 약수 1, 3. 4면은 1, 2, 4. 5면은 1, 5. 6이면 1, 2, 3, 6이 있겠죠? 맞지? 이렇게 난 뭘 구하자? 나는 A와 B를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어떻게 구하는 거야? B 중에서 A 속한 놈. 얘 같은 경우는 1분의 1이니까 1 되는 거죠. 두 번째, N이 2일 때는 자, B 중에서 두 개 중에서 A 속한 놈 한 개니까 이해되네. 맞죠? 세 번째, B 중에서 두 개 중에서 1, 3 둘 다 있네. 1이니까 얘랑 다르게 안 되는 거고. 1, 2, 4 B 중에서 세 개 중에서 A 속한 놈 한 개 또 안 되는 거죠. 1 오면 또 두 개 중에서 두 개 있으니까 1 안 되는 거지. 마지막 N 6이면 4개 중에서 A 속한 놈 1, 3 두 개니까 2를 나왔네. 나온 게 뭐란 거야? 2하고 6이겠죠?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 83 83초 주는 사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발표하세요. 아니라고요? 아니 85쪽 83초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 경기에서 먼저 4번 이기면 우승이다. 이걸 7점 4선승제라 불러. 자, A, B 두 팀이 있는데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6번째 경기에서 A팀이 최종 우승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니? 6번째 시합에서 A가 B한테 이겨서 최종 우승하는 얘기가 맞지? 그러면 그 직전까지 5번째까지는 A 입장에서는 몇 회 해야 되니? A 5번째까지는 A 입장에서 3승 2패를 하셔야죠. 그렇지? A 입장에서 5번째까지는 3승 2패를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시합에서 승해야지만 최종 우승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요구대로 쓰는 거야. 5번째까지는 3승 2패, 5번 중 3번 이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A가 이 확률이 3분의 1, 3분의 2 3번. 지는 건 3분의 2겠죠. 3분의 2가 2번. 그리고 연속이니까 곱하기. 다시 승은 3분의 1. 이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 계산하면 3이 몇 개 있어. 6개, 3에 60 되는 거고. 분자는 5C 3, 10 곱하기 2제곱 4. 3에 60분의 4에 3에 60 얼마죠? 729.
2분의 4가 됩니다. 4가 아니라 자,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 되겠죠. 84쪽 있는 사람. 자, 85쪽. 자, 3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3번 펴줄까? 3번 말고 좀 있는 사람. 그러면 3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 일단 이때 나오는 동전의 앞면 개수만큼 또 B가 두 개의 동전을 또 동시에 던져. 이때 B가 던져서 나온 동전의 앞면 개수가 한 개가 될 확률. 그러면 A보다 A. 자, A가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제일 먼저 잘 쓰는 거, 앞면이 한 번만 나왔을 때 A에서 H가 한 번 나올 때, 자, A가 던져서 앞면 H가 두 번 나왔을 때, 이렇게 가겠지. 앞면이 0번 나오면 안 던질 거 아니야, B가. 알지? 이렇게. 해봅시다. 자, 동전 두 개를 던지면 경우수가 뭐가 있는데? HH, HT, TH, TT가 있잖아. 맞지? 이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는 경우는 요거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입니다. 일단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맞지? 그럼 B는 뭐야? B. B도 똑같잖아. B도 동전 두 개를 동시에 한 번만 던지는 거야. 또 앞면 한 번 나와야 돼. 또 2분의 1이잖아. 3분의 1. 맞지? 자, 요때 잘해야 돼. 이번엔 A 입장에서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얘지. 4개 중 한 개지? 일단 4분의 1이야. 4분의 1. 자, 이제 B. 맞지? 그 B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두 번 던지는 거야. 두 번. 알겠지? 두 번 던져서 토탈 앞면이 한 번만 나와야 돼. 그 뭐니? 두 번 던지니까 첫 번째 더 던져서 앞면 하나. 두 번째는 앞면 제로. 맞지? 그래서 B 입장에서는 맞지? 맨 처음에 앞면 나오고 두 번째에 뒷면만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H 한 번, 두 번에 H 0번, 또는 맨 처음에 H가 0번 나오고 두 번째에 한 번 나오겠죠. 두 개라고. 그 맨 처음에 H가 한 번 나오는 경우 몇 분의 몇이니? 2분의 1이지? 2분의 1 곱하기 H가 0번 나오는 경우는 뭐야? 둘 다 뒷면이지? 또 얼마야? 4분의 1. 자, 또는 더하기죠. 맨 처음에 앞면이 0번 나오는 경우 4분의 1. 두 번째 한 번 나오는 경우는 2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이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4분의 1이죠? 그러면 16분의 1.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딱 더하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차분히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됐나요? 자,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 자, 오늘 나가시는 분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통계 파트가 앞쪽보다 더 쉬워. 알겠지? 앞쪽은 경우의 유기나 보는 거 아니지? 자, 90쪽 보세요.
통계야. 앞에가 일단의 경우의 수, 이런 확률이야. 경우의 수 확률은 말 그대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익은 있어. 통계는 그렇지 않아. 통계는 정확한 정의, 공식만 철저히 알아두면은 앞쪽 파트보다는 무난히 편합니다. 자, 볼게. 자, 맨 처음 나오는 게 용어가 등장해. 자, 읽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나오네. 확률 변수.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관계. 표본 공간 원소에다가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전체를 칭할 때는 대문자를 쓰는 거고, 알겠지? 이 확률 변수가 구체적인 값을 가질 때는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호가 요거야. 기호의 박스처럼. 알겠지? 대문자 X가 뭐라고? 확률 변수 X고, 소문자 X는 구체적인 값이야. 알겠지? 라지 X가 스몰 X의 확률을 P 가로 라지 X 이걸 스몰 X로 부릅니다. 알겠지? 다 단순한 거고, 밑에 확률 분포는 뭐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알겠지? X하고 X의 확률의 대응 관계가 확률 분포야.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가 확률 분포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이해해 주세요. 예를 통해서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 그러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니? 시행의 결과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네 가지야? 모두 알면 HH, HT, TH, TT 총 네 가지지? 이 네 개 중에서 내가 약속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합시다. 이 주자 밑줄 그어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이렇게 약속하게 되면, 그렇지? HH는 H가 두 개니까 2하고 대응되는 거야. HT는 H가 한 개니까 1하고 대응되고, TH도 H가 한 개니까 1하고 대응되는 거고, TT는 H가 없으니까 0이랑 대응되겠죠? 알겠지? 요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 변수. 그리고 이제 요 X가 2일 확률은 4개 중에 한 개니까 4분의 1. 맞죠? X가 1일 확률은 4개 중 2개니까 2분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X가 0일 확률은 4개 중 한 개니까 4분의 1하고 대응되겠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또 그 다음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에는 확률 변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이산 확률 변수. 자, 이산 하면 이산 가족, 우리는 이산 가족,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잖아. 흩어져 있는 가족 말하면 돼.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으면, 그렇지? 확률 변수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을 때를 이산 확률 변수. 알겠지? 자, 셀 수 없는 건 연속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면, 예를 들어 1, 2, 3, 10 이하 사이의 실수는 엄청나잖아. 셀 수 없잖아. 맞지? 어떤 범위에 속하는 실수 전체를 가지면 연속 확률 변수. 알겠죠? 셀 수 있으면 이상, 없으면 연속이야. 또 예를 들어 볼게. 자, 야구장을 방문한 요일별 관객수, 사람 수 셀 수 있잖아. 이산이 되는 거고. 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넣는 횟수 셀 수 있죠. 이산이 되는 거고. 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연속적이잖아. 셀 수 없죠. 사람의 키로 연속적이잖아. 그렇지? 170cm와 180cm 사이 수없이 많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셀 수 없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연속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이산 연속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돼.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이산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넘겨. 다음 페이지. 자,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등장해요. 확률 질량. 질량은 덩어리죠, 덩어리.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다룰 수 있는 값을 스몰 x1부터 스몰 xn까지라고 하고, 요게 대응하는 확률을 스몰 p1부터 pn까지 할 때, 알겠지? p 라지 x가 스몰 xi 확률이 pi다. 요 부분. 보이? 확률 변수 라지 x가 구체적인 스몰 x1이 될 확률이 스몰 p1이다 했을 때, 요때 요 x는 요 식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 알겠지? 이렇게 써놔. 쉽게 말하면 확률 질량 함수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낸 식. 여기 하시면 돼요. 알겠지? 확률 질량 함수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낸 식,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식, 이런 게 확률 질량 함수야. 알겠지? 여기 하시면 돼.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낸 식,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 그리고 자, 성질 볼게요. 성질. 자,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일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당연한 거지. 그렇지? 확률은 0 이상 1 이하잖아. 그렇지? 이 부분. 당연히 0부터 1까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니? 이제 두 번째, 확률의 총합은 항상 뭐가 돼야 한다? 1이 돼야 한다. 불편.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돼야 돼. 총합할 때 우리가 시그마 쓸 수 있는 거 아니? 써볼게. 시그마 i는 1부터 1까지 pi는 항상 1이 돼야 돼. 써놔. 알겠죠?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 돼야 해. 그다음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뭐라면 그 사이에 있는 확률을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지. 3번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물어보면 그 사이 확률을 싹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없고요. 자, 개념 풀기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게 다음과 같아요. 자, 1번 a를 구할 때 a 어떻게 구하니? 확률의 총합 얼마라고? 1이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할 때는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6분의 7은 1 맞죠?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은 16분의 2 얘는 16분의 4하고 그럼 a는 얼마겠어? 16분 나머지 다 더한 게 16분의 13이니까 a는 16분의 3이 되겠네. 맞죠? 자, 두 번째 x가 0 또는 1 확률을 구하래. x가 0 또는 2 0일 때 확률 얼마야? 8분의 1 x가 1일 때 얼마야? a 방금 구했던 16분의 3 정답은 16분의 5가 되죠. 맞죠? 세 번째 1부터 3까지 확률 맞지? 또 하나 둘 세 개 더 넘어가요?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7 단순합니다. 16분의 14니까 8분의 7 하면 되겠지. 자, 넘겨서 필수의 1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x분의 k고 x가 1, 2, 3, 4일 때 k 값을 구하래. 자,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 자, 이 표를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분포표야. 자,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확률 분포표란 것은 x하고요 확률하고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 x는 나와 있죠. 1, 2, 3, 4. 자, 확률은 대입하세요. 1 넣으면 k.
2 넣으면 2분의 K, 이게 3분의 K, 4분의 K가 되겠네. 합계 얼마야? 1이잖아. 맞지? 그럼 1번. K를 구하래. 확률의 총합이 뭐가 돼야 한다고? 1 돼야 하잖아. 그럼 K를 묶어서 K 더하기 2분의 K, 3분의 K, 4분의 K가 1 돼야죠. 12로 통분합시다. 그럼 12분의, 그리고 K 묶을게요. 1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의 K. 그러면 12분의 몇 K가 되는 거니? 12고 15니까 25K죠. 그럼 K가 얼마입니까? 25분의 10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이제 2번 뭐를 구하래? X가 3, 2, 3일 확률. 3일 때랑 4일 때. 그렇지? 그럼 3분의 K 더하기 4분의 K가 통분하시면 12분의 7K. 아까 K 구한 걸 대입해 주시면 25분의 7. 아무것도 아니지. 자, 밑에 보세요. 자, 일단은 표를 안 그릴게 그냥. 확률의 총합이 뭐가 돼야 한다고? 1 돼야 하잖아. 확률의 총합이 1이고, 자, 할게. 시그마 이제 x는 1부터 10까지 확률이 오자. 얘가 1대 2대 한다. 부분수지. 대수 파트잖아. 여기까지. K 합을 빼내고 누구 아니야? 누구지? 자, 빼기 한 칸 차이면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다. 작자 끈끈이다. 이렇게. 그러면 K에다가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다. 그럼 K 곱하기 11분의 10 해서 1. K 나왔죠? 그 다음에 뭘 구하래? 2, 3, 4, 2야. x가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맞지? 시그마 x는 2부터 4까지. 자, 아까 이거 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세요. 바로 쏘면. 그럼 k에 뜻이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야.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자, 작은 쪽에 작은 수 대입하고 큰 쪽에 큰 대입하면 이렇게. 그럼 K가 별거였죠. 10분의 11에다가 2를 빼기 5분의 1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1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정답은 100분의 33이 되겠지. 자, 부분분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의 2번은 별표하고 팩트입니다. 두 번째 학생. 자, 불량품 2개가 포함된 7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 자,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야. 항상 뭐가 확률 변수를 정확히 이제 알고 풀어야 돼. 7개 중 3개 꺼낼 때 그 중에 포함된 불량품 개수가 x래. 1번 x의 확률 질량 함수 구하라. 자, 기호 명심해야 돼. 기호가 뭐냐면 P 가로 라지 X 플러스 이게 확률 질량 함수의 시작 기호입니다. 그래서 확률이지? 자, 분모는 전체는 뭐야? 7개 중 3개 7C3분의 맞지? 자, 불량품 몇 개 있어? 불량품은 2개 있잖아. 맞지? 그러면 2CX가 되겠네. 맞지? 자, 7개 중 불량이 7개 있으면 정상 제품은 5개 있을 거고요. 맞지? 자, 불량을 X개 뽑으면 정상은 3 빼기 X개 뽑겠네. 이렇게 가주셔야 되죠.
요게 확률 전략 함수고. 여기서 중요한 거 단 x가 될 수 있는 거 불러봐. 뭐가 있냐? 불량분 개수가 몇 개 가능해? 0 가능하죠? 1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2까지만 가능하겠지. 불량분 최대 두 개니까 x가 0이면 되는 거야. 뭐 x 범위까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응? 이런 거 신경 안 쓴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 이제 2번. 이 식을 보고 확률 분포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확률 분포표라는 것은 x와 확률의 대응관계다. 뭐 대응관계지? x는 0, 1, 2 합계 1이죠. 자, x에 0 집어넣어봐. 7C3 얼마니? 35죠? 분해. 이렇게 할게. x 0 넣어보세요. 2C0 곱하기 5C3, 2C0 1, 5C3 10. x가 1일 때는 35분의 2C1 곱하기 5C2, 2C1 2, 5C10 곱하면 20. x가 1일 때는 35분의 2C 곱하기 5C1, 1 곱하기 5니까 총합을 확인. 맞죠? 됐고. 이제 뭐 약분하게 되면 7분의 2, 7분의 4 될 것이고 3번 x가 1 이상 확률 물어봤으니까 5주기 더하면 되겠네. 아니면 전체 1에다가 여기 빼도 되고 상관없어. 뭐 다른 두 개니까 7분의 4, 7분의 5 되겠네. 정답은 7분의 5가 되겠죠. 자, 뒤에 밑에 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과 같은 의미입니다. 평균이야, 평균. 기대할 수 있는 값, 기대값. 기호, 박스잖아. 2 가로 x다. 자, 뭐의 약자냐? 이란 말이. 자, 기대 0으로 expectation이야, expectation. 그렇지? 이게 기대값이라는 뜻이야. 자, expectation of x, x의 기대값, 이 x고, 그렇지? 평균과 같은 의미. 평균 영어로 뭐냐면 mean, m-e-a-n, 그렇지? 약자 뭘 쓰냐면 m을 써. 그래서 이 기대값, x의 기대값은 m과 같은 의미. 그렇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지? 이 x가 뭐라고? x의 expectation, 알겠지? 기대값이고 x의 기대값이고 m은 그냥 x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확률 분포표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단순합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하여 싹 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박스잖아. 확률 변수와 확률을 싹 다 곱하여 더한 값을 x의 기대값 혹은 x의 평균이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수학 시험 봤더니 뭐 100점 만점에 60, 70, 80, 90, 100 10개. 점수야. 점수 x다. 이럴 때 사람수 전체 10명이야. 80점짜리가 4명, 여기 2명, 2명, 1명 나오면 전체 10명 되니 안 돼? 안 되나? 된다고? 와, 대단한데? 우리 평균 어떻게 보여, 평균? 어떻게 보여, 평균? 다 곱한 다음 사람 수 전체 몇 명이야? 10명이 10분에 점총합이지? 60분짜리 1명, 10분짜리 2명 이렇게 할 거 아니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렇지? 이걸 찢어보세요. 이걸 찢으면 60 곱하기 10분의 1. 그렇지? 여기를 찢으면 70 곱하기 10분의 1가 되는 거고, 여기는 80 곱하기 10분의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뜯으면은 이런 식이 나오잖아. 맞지?
이게 바로 저겁니다. 알겠지? 자, 60점짜리 확률이 10분의 1 곱합니다. 그 다음에 치 확률이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하면 되는 거야. 자기 점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한 게 평균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x의 기대값은 x에다가 확률을 곱하여 더한다라는 뜻이야. 이게 합이기 때문에 합의 기호 뭘 쓸 수 있더라? 시그마. 바로 써놔. 시그마는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여 싹 다 더한 값을 우리는 x의 기대값, 다른 말로 x의 평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오케이. 기념 확인. 자, x의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과 같을 때 x의 기대값, x의 평균을 구하래. 항상 기호 쓰면서 하세요. 자, x의 기대값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요? 2 가로 x. 2 가로 x는 처음 할 때 항상 정확한 식을 쓰면서 해. 어떻게 하라고? x랑 확률을 곱해야 돼요. 0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1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18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0이고 4분의 1 여기 2분의 1 2분의 1 얼마니? 4분의 1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식 오른쪽입니다. 자, x의 기대값을 이 가로 x를 m이라고 할 때, 자, 분산과 자, 분산 언제 배웠지? 중1 때 배웠나? 중2 때 배웠나? 중3 때 배웠니? 중1 때 배웠나? 기억나니 안 나니? 분산 뜻이 뭐였니? 아는 사람? 맞는데 흩어진 정도. 그걸 3포도라 불렀어. 3포도. 알았지? 자, 분사의 정확한 뜻이 뭐였지? 아는 사람? 여기 잠깐 나왔으면 내가 좀 실력해서 했었는데. 개소리 하고 앉아있는. 분사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분사의 정의.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앞에? 저 제곱이라고 했는데. 정의. 자, 써놔. 분산의 정의. 좋았다. 그러면 편차.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다음 시간에 낼 거야. 분산의 정의를 쓰시오.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는 또 뭐니? 편차가 뭐야? 저요. 뭡니까? 그 어떤 값이 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 정도.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평균값 빼기 그 데이터 그 정보 아니 저요. 용어 그 값에서 마이너스 평균값. 맞습니다. 편차는 자기 점수 빼기 평균. 제작 점수 x면 x 빼기 m이 편차야. 편차는 x 빼기 m. 편차가 뭐라고? x 빼기 m이야. x는 자기 점수야. 알겠지? 그다음 평균 m 뺀 거야. 자, 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을 뭐라 부른다? 왜 제곱했니? 이 구이가 뭐니? 마이너스. 부족해. 제곱한 이거 뭐죠? 왜 그냥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하필이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네. 다 배웠는데. 극대화하기 위해서.